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또 예상치 못한 자연 속의 위험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부터 등산 관련 사고, 벌쏘임 또는 뱀 물림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19 브리핑에서는 뱀 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응급처치 요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고주희 소방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강원도에서는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는 통계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여름철 이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일 홍천강에서는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산악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봉산에서는 낙상으로 갈비뼈를 다친 등산객이 헬기로 구조됐고, 설악산에서는 50대 남성이 다리 통증으로 인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차량 안에 2살 아이가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기온이 21도로 높지 않아서 큰 위험은 피했지만 요즘같이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 사고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벌이나 뱀 같은 야생동물 활동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뱀에 물리는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네, 정말 벌, 뱀, 진해 등 같은 이런 생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뱀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활동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물림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동안에 도내에는 108건의 뱀 물림 사고가 접수되었고, 그중에 78건, 약 72%가 여름철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홍천의 한 펜션에서 손가락을 물린 사고, 또 하천에서는 제초 작업 중에 손목을 물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뱀도 종류가 좀 있긴 한데 네. 주로 어떤 증상이 많습니까? 네. 보통은 뱀에 물리면 물린 후에 여기에 이제 통증, 붓기, 발적, 그리고 멍 같은 국소적인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린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나 괴사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독사의 경우에는 독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거나 또 신경을 마비시켜서 호흡곤란, 구토, 어지럼증, 저혈압,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예. 뱀에 물렸을 때 이제 처치 방법 예전에 무슨 네.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멋있게 막 빨아내지 않습니까? 입으로?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정말 물린 사람 옆에서 입으로 이렇게 빨아내시는 분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는 이 독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구조자 본인이 독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입 안에 있던 세균이 상처로 들어가서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상처를 절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절개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 인대 같은 중요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또 출혈이 심해지거나 상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뱀에 물렸거나 아니면 뱀에 물린 사람을 목격했다면 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환자가 안정할 수 있도록 가만히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움직임이 많을수록 독이 몸에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시고 또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주는 정도로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얼음찜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또 조직 괴사, 동상 같은 부작용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뱀에 물린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통제를 복용하기보다는 병원을 이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예. 네, 만약에 뱀의 외형 기억하실 수 있다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직접 뱀을 잡거나 촬영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언가 조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좀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119로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네. 크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예, 뭐 별다른 조치를 일단 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물린 부위에서 한 5cm 정도 위쪽을 느슨하게 너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꽉 묶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느슨하게 감아주는 듯이 이렇게 붕대 같은 것으로 묶어주시면 네, 독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만 하면서 일단은 좀 119 구급대원을 네. 기다리는 게 네, 가장 신중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뱀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뱀 물림 사고는 대부분 야외 활동 중에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 풀숲이나 계곡 주변을 지날 때는 긴 바지와 등산화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숲이나 돌 무더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하실 때도 앉기 전에 주위를 꼭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뱀을 발견했을 때 절대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수칙 꼭 지켜서 안전한 야외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고 또 지나친 호기심 발휘하지 않도록 네, 또 만지지 유의해야 않도록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